이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미세먼지를 정말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들고 나온 분이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되실 때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또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. 근데 이게 뭐냐, 이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어요. 있는 건 아니고요. 예. 중국 요인이 한 절반, 그리고 국내 요인이 한 절반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중국 관련 요인은 어쨌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중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자기 대책을 마련하겠죠. 그러나 그 부분보다도 우리 내부 대책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은 우리한테 미세먼지의 요인을 제공하는 참 나쁜 이웃이지만 그 좋은 사례이기도 해요. 베이징 공기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. 안 좋았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. 왜 좋으냐? 약간 여러분 좀 황당한 대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베이징에서 옛날에 양꼬치 많이 구웠는데요. 양꼬치 전면 금지. 그리고 목탄과 연탄을 석탄을 사용하는 난방 절대 금지. 그리고 다 그래서 보일러도 다 바꿨고요. 특히 베이징 인근 1000km 바깥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장들을 다 이전시켜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강제로. 한반도에 더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강제로 뜯어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베이징도 사실은 보면 베이징 북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분지라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그 안에 고스란히 갇히는 형태였거든요.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나니까 베이징 공기가 서울보다 낫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민주화된 국가이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강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저는 봐요.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지금은 이제 감옥에 계십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과 그다음에 버스 중앙차로를 할 때요. 엄청난 반대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로 인한 어떤 혜택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가 반대가 있더라도 그 반대의 여론을 좀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쩌겠어요. 이렇게 지금 답답한 미세먼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강력하고 강제적인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예.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희가 꿀팁 몇 가지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하루 3차례 이상 10분씩 환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꿀팁인데 요거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실제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. 가습기를 먼저 한 차례 트세요. 그 집안이 촉촉하게 되면 그 미세먼지, 공기 안에 떠있는 미세먼지가 이 가습기로 인해서 아래로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. 그러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돌릴 경우에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는 꿀팁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하루 1.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의 기관지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김배민 박사님이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네, 저희 집에서도 두 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공기청정기랑 가습기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집에서 모든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? 아마 우리 김진 기자 아들 찬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태잖아요. 저 아이는 그나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이 막둥이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태인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피해갈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. 그럼 병원에 가 있으면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의 미세먼지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 고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. 저는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국회에서도 지금 이 미세먼지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는 주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
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요. 저는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뿌릴 때 어떻게든 저희는 실내를 좀 피해 있으면 됩니다. 바깥에 나가보면은 현장에서 이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면서 일하는 근로자, 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에 밖에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방독면에 준하는 마스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을 다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대목이 있고요. 마지막 한마디 대통령께서 늘 약속하셨던 중국에 할 말을 하겠다. 이번 3.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반드시 합니다. 아주 오래전 역사인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말을 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중국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할 말을 하는 정부가 좀 됐으면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유독 중국한테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.